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의 움직임이 엇갈렸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코스피는 0.27%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속에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양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가 무더기 신고가를 나타낸 것이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또 뉴스를 보니까 최근 증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자 규모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일 텐데요. 오늘도 2부 함께 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낼 수 있는 방법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면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지요.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 오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초가 공략주 듣는 시간인데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전일 같은 경우 특징은 많이 빠져있던 IT 기술주들의 반등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전일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지만 반도체 섹터가 플러스권에서 종료가 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이야기할 종목은 테스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793억 원으로서 전년비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삼성전자의 평택 3D 낸드 투자가 재개될 경우에는 연간 실적 추정치가 대폭 상향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례없는 반도체 캐펙스 빅사이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공정전환 효율 둔화로 캐파 증설 요구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수요에 맞는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공급 과잉에 의한 여러 가지 이슈는 어느 정도 조금은 부족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수요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에는 반도체 캐펙스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 주가가 저점이 고점 대비해서 35.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전방 업체들의 하반기 3D 낸드 투자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하반기 낸드 캐파 증설은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 구조가 달라진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멀티플 하향 이슈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공급 초과 조짐도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이 9배 정도 수준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빅사이클에 대한 캐펙스가 지속 중에 있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중장기 실적 개선도 전망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데 과거에 동사 같은 경우는 PER 같은 경우에 9.5배에서 13배 정도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PER이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PER 밴드의 최하단에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제의 반등이 의미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5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테스였는데요. 어제 갭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 주가 수준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예,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현대건설기계를 볼 텐데 어제장에 급등세가 있었어요. 11.7% 오르면서 종가가 나왔고요. 중국의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최근의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서 하단 부분이 지지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분의 의견이 모두 긍정적이신 거죠. 박용경 팀장님.
일단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곧 의견을 드렸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좀 접근을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유는 건설기계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 그 국내 시장은 포화 시장이고요. 그 지금 중국이나 인도 시장 그리고 유럽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카타필라라든지 여러 다른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과 인도 이쪽 지역에서 조금, 북미 지역에서 조금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게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좀 성장세가 좀 큰 폭으로 실적을 조금 내기는 힘든 상황 실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 그 급등한 이유는 이제 뭐 박스권을 갖추면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 한 18만 선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좀 투자는 다른 좀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어떠신가 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굿 의견을 주신 거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신세계 푸드를 볼 텐데 최근에 사흘 동안 주가 급등이 돋보이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신세계 푸드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네요. 저희 신일섭 소장께 굿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신세계푸드 하나투자증권에서 그 실적 성장치 예상한 거 보면요,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전년 1분기죠, 22.5% 증가한 3,488억 원, 영업이익은 45.1% 성장한 70억 원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했는데, 다른 그 증권사도 비슷하게 다 1분기에 그 실적 성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제 종목에 있기 때문에 많이 거론되었죠. 예.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대기업 계열사 식자재 관련 주들인데, 식품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밑에서 더듬더듬 하고 있을 때 눈여겨보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 언론에 20% 상승해서 떠서 시작해서 그때 본다고 지금 그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그동안 진행했었잖아요. 하남 스타필드를 비롯해서 경남권에도 신세계 백화점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항상 그 첫날에 뭐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 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세계가 지금 신세계 면세점,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에 거기도 지금 7월달 완공 예정이고, 지금 그런 대형 투자들이 지금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그 직원들이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세계푸드는 당연히 거기에 그 급식을 공급하게 되겠죠. 그런 그 투자들이 다 마무리되고 완공이 되는 시점에 이르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실적이,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주가도 약간 꿈틀꿈틀 거릴 것 같고, 전반적으로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를 봐도 지금 밑에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어떻게 바닥을 다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식품주를 비롯해서 이런 식자재 업체에도 지금 점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지금 뜨거운 거를 쫓아가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거기서 수익을 많이 얻으신 분들은 지금 안 올랐는데 앞으로 오르기 시작할 것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중에 하나도 식자재 업종이고, 식자재 업종 중에 신세계푸드도 주목해야 할 신세계 계열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신세계푸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반대 의견도 있었잖아요. 박윤경 팀장님. 네, 일단 반대 의견 드린 거는 뭐 소장님과 제 생각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3, 4일 정도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일단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일단 매물대 수준에서 지금 14만원에서 14만 5천원 사이의 매물대가 좀 일부 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 좀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은 투자 시점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투자하시라고 좀 배드에게 좀 드렸습니다. 예, 4월 10일 목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재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볼 텐데요. 일단은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흘 만에 오름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0.7% 상승 출발.
출발이 됐고 SK 하이닉스 역시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0.6% 정도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최고가 60만 원까지 찍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맞고 있습니다. 1%대 조정이고 반면에 오늘은 셀트리온이 0.8% 상승하면서 주가 30만 원 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0.6% 오름세고요. 또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기업이죠. 삼성물산 어제장에서는 3%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1.7% 강세, LG화학 역시 1% 이상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이 됐네요. 2,450선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로써 나흘 연속 상승입니다. 어제보다 0.32% 오른 888선에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일단은 1% 이상 강하게 올라오는 신라젠이 눈에 띄고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1%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지요. 예,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6위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2%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어제 종가 수준 휴대의 주가가 2.4% 오르면서 또 보톡스 관련주 오름세가 돋보이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시작해 볼 텐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봐야겠죠. 박용경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 1월에 주셨던 GS건설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11%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신일섭 소장님의 종목도 볼 텐데 이미 알고 계신 애경산업입니다. 지금 수익이 두 자릿수 26%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GS건설부터 살펴볼게요.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GS건설이 1분기 깜짝 실적을 좀 발표를 해주면서 그 기관 외국인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그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하락을 좀 하면서 이 포인트에서 지금 거의 22%까지 급등을 했다가 고가 22%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는 15%, 15%로 마무리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33,000원 선에서 지금 자리를 좀 잡아가야지만 GS건설이 좀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우상향을 좀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선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반기 제가 말씀드렸던 하반기 실적까지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는 중장기적인 투자로 좀 가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33,000원 선을 좀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 충분히 비중 조절이라든지 추가 매수로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그때 제가 추천을 드렸던 3만원 선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네. 일부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GS건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라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저희 신일섭 소장님 애경산업 볼 텐데 지속해서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네, 애경산업 4월 달에 진짜 화려합니다. 예. 요즘에 신규 상전주가 다 화려하지만 지금 무조건 기업이 좋지 않은데 무조건 장이 좋다고 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애경산업이 지금 꾸준히 가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보면 그 화장품 업종의 그 추이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은 지금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고요. 지금 13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어요. 4월 1일 날. 네, 그렇죠. 한 주당 130만 원.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되면 그냥 그 절대적인 가격으로는 제일 비싼 것 중에서 지금 꼽히는 그 주식으로 지금 되는데, LG생활건강은 지금 신고가를 갔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갭 상승을 하면서 2016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20개월 선을 지금 돌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은 결국 설화수라던가 공진양, 후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아진 거나 다시 중국에서 활기를 띨 가능성,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애경산업도 지금 중국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거고, 지금 애경산업이 지금 그 4월 달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지금 한 3일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규로 투자를 하려고 보시던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버렸으면 지금 안 됐는데, 마침 제가 지금 봤을 때 제가 안 나올 때 지금 떨어지고 오늘 왔는데 오늘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지금 그 사드 보복, 그 풀리는 해빙기로 접어들었다는 소식 이후에 지금 잠깐 그때 뉴스에 확 반짝 올랐다가 약간 눌리는 부분이 다들 동시에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똑같아요. 동시에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이 지금 화장품 주 전체 통틀어서 봤을 때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식품주와 화장품주,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들을 찾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화장품 업종의 애경산업도 결국에는 같이 갈 확률이 지금 높아요. 그래서 계속 끌고 가면서 이거는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애경산업 매수 못해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다시 매수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포트에 담겨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잠시 뒤에 또 한 번 의견 듣겠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할 거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12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12종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지금 AJ 렌터카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지금 AJ 렌터카가 제가 한 10,000원 선에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00원에서 11,000원 선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위에 지금 한 2달 정도 계속 박스권을 좀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한 12,000원 후반대에서 13,000원 사이에서 조금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조금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전인 일주일 전에도 3월 29일에도 한 고가가 한 17%, 그러니까 종가는 10% 정도 올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좀 꾸준히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추가 매수 를 할 수 있는 절호의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갭을 좀 메우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14,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 현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14,000원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 보유를 하셔도 괜찮고요.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분들은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약간의 추가 매수 정도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주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일단 수익 실현을 통해서 지금 신고가를 거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조금 지금 예상되는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보다 좀 성장한 매출이 약 1조 2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가장 탑으로 지금 엄청난 성장을 지금 좀 이루고 있고요. 지금 일단 비전 자체로 한번 놓고 봤을 때 지금 1사분기 때 유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저가 항공사들에게 좀 좋은 모습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일본과 동남아 쪽에 노선이 조금 수익성이 높은 것을 좀 보니까 레포트가 좀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때는 올해 그 한 6, 7월, 그러니까 여름 성수기 전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좀 보시고 한번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차익 실현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에서 좀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는 8기, 그리고 2020년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매년 5기 정도의 항공기를 확보해서 노선과
추가 자석을 확보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추가적인 매출과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종목은 대한광통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한광통신이 그 깜짝 실적을 또 발표를 했는데 1분기만 거의 70억 가량의 영업이익이 좀 영업이익을 좀 냈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4월 중순이 끝나기 전에 1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다라는 걸 보면 일단 굉장한 자신감을 좀 나타내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5,000원 선과 6,000원 선 사이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성장성 자체가 지금 광통신망 자체가 지금 글로벌적인 수요가 대단하기 때문에 5G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광섬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섬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몇 안 되는 회사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뭐 미국 정도로 꼽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력 인정받았고, 최근에 유증을 통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월 달에 유증을 좀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증을 통해서 지금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를 해서 공장 증설이라든지 추가적인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사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유증을 하는 거라서 일단 대한광통신의 주가는 지금 다시 한번 랠리가 좀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또 추가 매수가 또 가능하시다, 아니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로는 7,500원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시니까 1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웅진에너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포트에 좀 편입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6,000원 선에서 조금 자리를 잡으면 추가적인 매수 신호를 좀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 1, 2주 정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00원 선에서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악재나 실적 부분이 그렇게 막 최악의 경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웅진에너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지금 웅진에너지가 태양광 쪽 사업에서는 그 인고 시장에서 단결정과 다결정 쪽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이 웅진에너지가 다결정 쪽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로봇콜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한 다른 중국 여러 업체, 그리고 한국의 여러 업체가 태양광 쪽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 기술력도 독보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 흔히 말하는 지금 자본력 싸움에서 좀 극복을 하면서 치킨게임에서 이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은 시장에서 살아남은 그 회사가 거의 이제 상위 시장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웅진에너지가 거기에 대한 포석을 좀 깔아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점 포인트를 좀 잡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포인트가 지금 한 6,000원 선에서 5,000원 후반선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좀 염두에서 보시고, 다른 쪽에서 좀 투자를 좀 하시다가 현금 확보를 좀 하시고 나서 좀 웅진에너지가 좀 타이밍이 됐다라고 싶으면 좀 추가적인 진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 포인트가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선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카카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제가 추천을 다시 드렸던 포인트에 다시 왔습니다. 지금 12만원 선에서 제가 다시 한번 추천을 좀 한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 포인트가 왔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12만원에서 14만원 선의 박스권을 좀 가지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한 3, 4개월 정도 좀 더 갈 것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카카오 지금 T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좀 제안을 하는데 지금 여러 협회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특히나 택시협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은데요. 일단 뭐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카카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위험을 받고 좀 뭐 도로교통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좀 위반이다라고 좀 많이들 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사용의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우리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좀 극히 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출장 갈 때나 뭐 뭐 KTX나 SRT 역을 이용할 때 충분히 카카오 택시를 매번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콜택시를 뭐 일일이 전화해서 콜택시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사용에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협회라든지 이런 법적인 부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카카오 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이제 사용료 논란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뭐 1,000원에서 5,000원, 지금 굉장히 좀 5,000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해도 좀 부담스러운 폭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하는데, 하지만 뭐 저희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5,000원이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콜택시 비용이 조금 시장에서는 좀 먹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잘 조정이 된다면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로 향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12만원 선을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 12만원 선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13만원 선 후반에서 다시 한번 좀 팔고 나오는 전략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윤병 팀장님, 종목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지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볼게요. 10위부터 봐주시죠. 네, 일단 저도 종목 변동 없습니다. 예. 지금 계속 수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컴투스 10입니다. 지금 체인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이 일단 출시가 되었어요. 지금 서머너즈 워 지금 계속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설명을 드렸고, 신작이 이제 계속해서 잇따라 출시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컴투스의 기대감이 부풀고 계속 증권사 보고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체인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체스의 이동 및 공격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턴제 전략 RPG 게임으로 나온 겁니다. 5×7 사이즈 맵이에요. 이렇게 뭐 바둑판처럼 생겼는데 거기 안에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호자를 배치하는 방식인데, 이게 글로벌 출시 이후에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인기 차트 순위권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너즈 워도 그렇고 이 게임도 그렇고 컴투스는 내놓으면 항상 우리나라보다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는, 그래서 컴투스의 게임이 이미 서머너즈 워 이후에 해외의 이용자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신작 게임이 나오면은 항상 해외에서 인기를 얻어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다음에 거기에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또 신작을 출시하는, 계속 이런 굴레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는 애경산업입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에이지 투애니스, 뭐 견미리 팩트라고 불리우는 이 팩트 하나로 사실 지금 대박이 난 건데요. 그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에이지 투애니스가 너무 대박이 나니까 그 회사가 어디야?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애경산업에서 또 다른 화장품을 내놓으면, 야, 그거 에이지 투애니스 만들던 그 회사 거잖아 하면서 또 써보게 되겠죠. 계속 그런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히트 브랜드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서 나온 브랜드, 신규 브랜드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뢰도 있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장점이거든요. 애경산업도 이제 그런 지금 모습으로 지금 계속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상승 반전된 모습인데, 아까 기술적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11선이 지금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서 일단 정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물론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이 사실 장기적인 성장성, 근본적인 어떤 성장 요인,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런 것들 다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사실 뭐 그 뷰티 산업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면 지금 20대 때부터 투자를 하셔도 80년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확실한 미래는 없다고 하지만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지금 그 세상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뭐 기술적인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80년 갖고 있을 건데 사실 그런 의미는 없지만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짚어드린다면은 아까 전에 그 하락을 했을 때 거기 11선을 딱 맞고 그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3% 가까이 상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그러니까 하루만 그냥 이게 단기적인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그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처음엔 더 잘 맞아요. 왜냐면 얽히고 설킨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이 깨끗한 도화지거든요. 선 하나만 그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선에서 굉장히 신뢰도 있는 그런 그 반등이라든가 반락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해 9월에 중국 상해 현지법인 AK 상해 무역 유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드렸다시피 사드 보복을 피해갔을 때 역직구 우리나라 온라인몰에서 중국 그 해외 그 소비자들이 와서 구매를 해갔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에이지20를 히트를 시키니까 이제 사드 해빙기에 들어서서 현지에 직접 진출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직접 이제 진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 티몰의 큰 그 온라인몰이죠. 글로벌 뷰티 부분 인기 제품상 2017년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LG생활건강의 모델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경산업의 일단 화장품, 중국 화장품 산업이 어느 정도 그 히트를 치는지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위는 CJ 프레시입니다. 그 CU에서 고기 저판기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CU든 GS25든 세븐일레븐이든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다 뭐 인공지능이다 해서 종업원 없는 뭐 마켓 이런 거 뭐 홍채 인식이나 뭐든 혈관 인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무인 점포다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고 이 안에서 파는 것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죠. 그 뭐 일본이 편의점의 그 어떤 선두주자라고 일컬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편의점을 가보면 뭐 편의점 투어라고 소소하게 뭐 또 여행 가운데 넣기도 하잖아요. 워낙 편의점 볼거리가 많아서. 가보면은 완전 우리나라랑은 딴판이거든요. 진짜 안 파는 게 없어요. 막 뭐 양주도 조그만 양주도 다 팔고 특히나 뭐 지방 같은 데 가보면 대형 백화점이 없는 지방 지역에 가보면 편의점이 그냥 거기 그 사람들은 매일 쇼핑하는 장 보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랑 지금 틀리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장 보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GS25도 채소 16종을 살 수 있는 한 끼 채소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CU가 그걸 판매한다고 했죠. 그래서 삼겹살을 꺼먹으려고 이제 그 채소를 사는데 1, 2인 가구는 이제 편의점을 늘린다. 그리고 지금 고온 고압으로 찐 순수 고구마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업계 최초로 한 끼 스테이크를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CU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판매 자판기를 도입을 했고요. CU랑 GS25가 특히나 지금 그 뭐 세븐일레븐이나 미니스톱보다는 이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이제 GS25, CU가 지금 편의점 점포가 가장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뭐 신세계 푸드가 뭐 여러 가지 하남 스타필드다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급식하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식자재 부분도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CU라던가 GS25의 점포수를 이용해서 지금 또 대박이 난 게 커피 회사들이거든요. 커피 회사들이 너무 저렴하게 편의점 커피가 치고 나오니까 사실 거기다 동서가 맥심 커피를 내놔버렸어요. 편의점 컵커피를. 그래서 수천만 잔이 팔렸잖아요. GS25에서. 새로운 유통망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백화점 대형마트 하고 편의점을 봤을 때 유일하게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건 편의점밖에 없거든요. 근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식자재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여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CJ 프레시웨이에는 새로운 기회예요. 늘어나는 점포. 편의점의 성장에 얹혀서 지금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1인 채소라던가 1인 고기 사는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의 하나의 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지금 그 항공권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4월달이 매우 중요한 달이죠. 지금 준비 안 하다가 7, 8월달에 준비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게 비싸서 100만 원 주고 오사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여자친구라든가 아내한테 욕을 먹게 되죠. 왜 내 친구의 남자친구는 다 미리 준비를 했다는데 왜 우린 똑같은 좌석을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2배를 주고 가냐. 그러니까 지금 보통 얼리버드가 4개월 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월달 거 준비하려면 지금 막 광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휴가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에 제주항공 들어갔고 이제 제주항공 진에어 TA 뭐 다 할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뭐 그게 폭주를 하든 뭐 하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에 맞춰서 제주항공은 지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보면은 계속 지금 가장 늘리고 있는 게 사실 일본이에요. 지금 인천 나리타 노선을 4월 중에 주 26회로 증편했고요. 21회였는데
인천 후쿠오카, 강유미 씨가 후쿠오카 병 걸렸다고 했잖아요. 후쿠오카 노선이 주 14회에서 28회로 2배를 증편을 시켰고, 삿포로는 7월 중에 주 12회로 증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미 얼리버드 이제 들어가는 시즌에 앞두고 주 횟수를 엄청나게 증편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다 차고도 남습니다. 그냥 모자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2~3배로 늘려도 다 충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늘리면 당연히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항공 성수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얼리버드를 구매를 하면서 제주항공 주식을 같이 사는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위는 키움증권입니다. 요즘에 증권업종에 대한 좀 그 여론이 좋지가 않은 거는 지금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런 여론이에요. 삼성증권만 그렇겠냐. 어차피 시스템 똑같은데 20, 30년 쓰던 시스템에서 어떻게 주와 천 그 뭐 글씨 하나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거는 정말 그 천지창조 개념이다. 없는 거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유통을 한. 그래서 증권업종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어떤 증권사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이현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이 되었는데 이분이 키움저축은행에서 대표이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키움투자자산운용에서 대표이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 키움증권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키움 그 그룹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다른 데 있다 오신 분보다는 어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 7.5% 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 지수 ELS를 지금 공개 모집을 합니다. 지금 주가가 약간 뭐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게 오를 때보다는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럴 때 박스권 전략으로 뭐 ELS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ELS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 S&P 500, HSCEI 홍콩 지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지수를 기초로 해서 연 7.5% 수익을 추구하는 ELS는 뭐 박스권에서 좀 유리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틀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거기 들어와야 되니까 안에 타겟이.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지금 브로커리지에 굉장히 특화된 증권사에서 계속 얘기 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구멍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증권업종이 극심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 삼성증권 사태로 제 생각에는 더 지각 변동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 심해질 때 유리한 지금 상황의 처안에는 이미 체질 변화를 이뤄내서 아주 극심한 변화 속에서도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는 구멍을 미리 마련해 놓은 증권사들. 그래서 그런 증권사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일섭 소장님도 종목 변동 없습니다. 그만큼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의 방증이겠죠.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도 볼 거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9027님께서 주셨습니다. 32,000원에 15%를 들고 계신데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 매수가이시네요. 박용경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한스바이오메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그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한스바이오메드는 뭐 주가가 최근에도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바이오주가 굉장히 지금 뭐 한스바이오메드뿐만 아니라 뭐 그 네이처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임상이 지금 그 들어가 있는 쪽 그 기업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초반대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비중이 그 15%죠. 32,000원에 15%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래도 신고가에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우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좀 점프업하기가 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34,000원 선 구간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좀 모멘텀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33,000원 이상 34,000원 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 한스바이오메드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홀딩 전략을 좀 펼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봅니다. 예, 한스바이오메드 문의 주셔서 지금 박윤경 팀장님과 함께 풀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겠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BH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BH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는 좋았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1분기 실적 우려감이었습니다. 이 북미 쪽 미국향, 이 애플향 이 매출
매출들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BH 실적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좀 많았었는데요. BH 실적 상당히 잘 나왔고요. 1분기 실적 선방한 만큼 기관들의 수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2분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향도 생각만큼 감소를 하지 않았고 국내 향도 삼성 중심의 국내 향도 사실은 물량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PER이 퍼가 한 10배 정도가 보통 IT 회사들 대체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BH 같은 경우는 퍼가 2018년 예상 퍼가 8배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까지 매력 있다라는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월 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저평가된 상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BH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고요.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는데요. 박용경 팀장님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5위 종목은 아스트입니다. 아스트는 제가 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때 저희 미국에서 APT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면 그 항공 카이죠. 카이에서 APT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이런 항공 부품 기업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아스트를 제가 좀 꼽았는데요. 아스트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일단 글로벌적으로 매출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고객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은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브라질 북미 쪽에서 다양한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수주 잔고가 한 2조 3천억 규모로 지금 좀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 아웃소싱에 대한 물량 확보가 캐나다, 브라질 등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일단 원래는 3월 달에 APT 사업이 수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4, 5월로 좀 밀려버리면서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항공부품 사업주들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그 사업 한계로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실망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지금 한 4.45% 정도 지금 4.3%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17,000원을 찍고 지금 반등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등이 지금 매출과 그 기업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계속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가장 기대되는 그 사업 수주권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이 추가적인 우상향 24,000원 선을 뚫으려면 그 사업을 수주를 한 공시가 지금 아스트에도 영향을 좀 미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적인 뉴스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지금 아스트를 언제 좀 매도를 할지 타이밍을 좀 잘 잡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종목 SK 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좀 계속 성장을 해왔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중에 하나이면서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랜드플래시 쪽 부분에서는 타결하게 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제가 생각했던 10만원 선까지는 아직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속 홀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9만원 선에서 지금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8만원 선이 다시 또 다른 지지 형태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1분기 어닝 삼성전자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발표를 일단 예상 실적은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실망하지 마시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시니까
아기를 돌본다는 심정으로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10만 원 이상 10만 원을 잡되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팽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매출 상향을 가능성을 좀 염두를 좀 해두시고, 그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 사업을 좀 빼놓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아직도 갈 수 있는 그 확률상 아직도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작년 3월 이후에 작년 3월, 2017년 3월 달부터 2017년 12월까지 뭐 작년 한 해 동안 큰 성장을 이뤄왔던 이 장이 나오려면, 엄청난 호황이 오면서, 작년 같은, SK하이닉스의 작년 같은 실적을 좀 기록을 해야지만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우상향을 충분히 잘 그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멘텀이 크게 무너질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수요가 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우상향 그래프는 지속적으로 갈 것이되 좀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홀딩 전략을 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 테스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테스나 작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좀 잘 이뤄냈죠. 뭐 약 10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 흑자를 좀 이뤄내면서 그 소식에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지금 그 주가가 12,000원대에서 거의 15,000원 선, 17,000원 선 지금 급등을 했는데, 일단 17,500원 선에서 지금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인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테스나가 뭐 후공정 부분에서 반도체 장비 후공정 부분에서 지금 장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반도체 카펙스 쪽에서 지금 굉장히 장비 수요죠. 그러니까 장비 수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높게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테스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좀 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나도 같이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만큼 올해의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만큼 18,000원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5,000원 선에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나 수익 실현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 하실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지만 뭐 마땅한 투자 대안처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나 뭐 주식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올해까지도 올해 뭐 한 6, 7월까지도 뭐 실적 부분이 꾸준히 성장세로 확인을 하시면서 이어진다면 홀딩을 하시면서 매도 타임을 좀 잡아가시는 2만원 이상 선에서 매도 타임을 잡아가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삼성전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일단 지금 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부분,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 났던 부분을 좀 잘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신규 휴대폰에 출시가 될 때마다 삼성전기가 조금 좀 좋은 그 모멘텀을 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휴대폰 기종이 계속적으로 기술력이 발달이 됨에 따라서 삼성전기도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카메라 모듈 초기 수율 부분 삼성전기가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좀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한번 9만원에서 다시 10만 9천, 11만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2017년 초부터 4만 5천원, 5만원 선에서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좀 올라왔고요.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박스권에 계속적으로 갇히면서 움직임을 좀 9만원에서 10만, 11만원 선 사이를 좀 보이고 있죠. 이 선을 좀 돌파를 하는 순간을 좀 포착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만원 선대에서 보유를 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을 좀 하시면서 추가적인 11만원 박스권 돌파를 하는 순간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11만원 선에서 좀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9만원 선에서 좀 추가적인 매수, 뭐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추매를 좀 하시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1만원 선에서 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그 평단가 조절을 좀 하시는 전략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뭐 한국전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 원전 재가동 이슈가 좀 들리면서 한번 주가가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1선을 좀 회복을 좀 했기 때문에 34,000원 선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저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전략은 좀 변함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38,000원에서 39,000원 사이로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목표 주가가 변함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일단 재가동 승인이 4기 중에서 원래 4기였는데 3기까지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한 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상 지금 그러니까 승인이 되려면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 투자 관점을 잡으신다면 한국전력도 좀 수익을 10% 이상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신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신일섭 소장님 5위 종목 듣겠습니다. 네, 5위는 펄어비스입니다. 예. 펄어비스가 또 그 4월 달에 급등을 하고 컴투스, NC소프트는 갑자기 내리꽂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NC소프트는 특히 펄어비스의 차트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림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도 리니지 M과 검은 사막 모바일이 1, 2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적으로 이렇게 반대적으로 작용하는 현상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펄어비스는 NC소프트가 지금 39만원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는 사이에 25만원을 다시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이 런칭돼서 3월달 첫날에 급등을 했죠. 고가상으로 17.70% 급등을 했다가 런칭이 이루어지자마자 단기 매도가 확 떨어지면서 지금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 드린 게 팡파레를 울려 퍼질 때 가장 뜨거운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단기 세력들은 떠나가겠지만 결국에는 뭐 중장기로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시 또 신규 뭐 물갈이라던가 뭐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급등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25만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5만원대에서 이제 좀 크게 보면은 1월달부터 횡보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뭐 30만원대 돌파로 지금 나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 사막 모바일이 7월달에 대만에 또 출시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북미, 유럽, 일본 시장에 순차적으로 런칭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나라에 런칭한 거의 다른 나라 버전으로 계속 탕탕탕탕 나가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신작 출시라고 해서 국내 신작 출시로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계속 단계별로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뭐 해외에 또 런칭해서 또 성공을 하면 또 거기서 또 수익이 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한동안은 지금 뭐 게임 업종, 특히나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펄어비스에게는 거칠 것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위는 카카오입니다. 유료 호출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어요. 즉시 배차는 여론의 악화로 지금 일단 머물렀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권고해서 이것도 2,0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좀 반발심을 워낙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무료로 하다가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은 사실 반발심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1,000원으로 최종 확정을 했고요. 이게 인공지능, 카카오가 만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주변에 이제 가장 높은 배차 성공률이 기록을 할 것 같은 택시를 잡아주는 건데 여기에 1,000원의 웃돈을 내는 거죠. 이제 웃돈에 대한 거부감은 처음에 있겠지만 결국 이 서비스를 계속 활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가격적인 둔화가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위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케이블 TV 딜라이브, 여기에 지금 아프리카 TV가 개국을 했어요. 그리고 케이블 말고 또 우리가 IPTV 인터넷선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케이블이 있고 위성이 있고 IPTV 이렇게 뭐 3가지 방식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TV 보는 게. 케이블 TV 딜라이브에 개국을 했고요. IPTV에 진출할 계획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여러 가지 논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별풍선 규제다 뭐다 이런 것들이 시끄러운 부분이 지나가고 지금은 뭐 e스포츠를 키우고 싶은 이런 야망도 드러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을 확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유튜브로 사실 몇 명 유명하신 분들 뺏겼잖아요. 좀 그 대우가 뭐 다른데 유튜브나 이런 게 낫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뺏긴 것 때문에 이제 뭐 절치부심해서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 TV, IPTV에 진출하면 플랫폼이 또 늘어나고 거기서 또 광고 수입이 들어올 테니까 이거는 또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좋은 것 같고요. 2위는 CJ CGV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료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항상 이제 그 뉴스를 보면 부정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상한다는 거에 무조건 일단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 건 모든 인간의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무료로 했다가 올리는 건 더 심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CGV에서 영화를 계속 무료로 보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무료로 영화를 봤어요. 근데 갑자기 10,000원을 내래요. 가기 싫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데 지금도 이제 그 공짜는 아니었지만 지금 1,000원을 올린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지금 일반 2D 영화 관람료가 이제 주중에 10,000원을 내야 되고요. 주말에 11,000원 내야 돼요. 그리고 아이맥스는 주말 기준으로 20,000원을 내셔야 돼요. 1996년도에 영화 관람료가 6,000원이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뭐 그동안 오르는 때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팝콘이나 나초 가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많으면 소비자 단체라던가 이런 그 언론에 이제 실려요. 이번에도 실렸죠. 한국소비자원에서 이거는 과도한 인상이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소비자와 투자자의 입장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바꿔보면 물론 정말 기업이 어떤 파렴치한 짓을 했어요. 정말 인간으로서 기업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게 이익이 보탬이 된다고 해서 야, 인간의 그 천륜을 저버렸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인간의 뭐 천륜을 버리는 짓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 뭐 임대료 인상에 따라서 이제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CJ CGV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비자로서 막 그 얘기를 드렸지만 그 발상의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팝콘이나 나초 가격이 너무 뭐 터무니없이 비싸고 영화 관람료가 비싸도 안 봐. 이래서 그 안 보면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그 올라간 가격을 인상분을 이제 수익으로 얻어서 좋을 테니까 내가 주주 입장이 된다면 굉장히 즐겁게 영화를 보면서 내 주식이 오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래서 이 1,000원이 오른 게 CJ CGV 실적에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식품주들이 소주 가격을 인상을 하고 라면 가격을 인상을 하면 라면, 소주 먹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단순히 먹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분이 나쁜 일인데 그 소주 관련주와 그리고 라면 관련주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수익 인상에서 지금 이 기본료 인상이라던가 제품 가격 인상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CJ CGV가 1,000원을 인상한 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그 턴 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위는 휴젤입니다. 오늘 이 휴젤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3%. 그래서 그때 60짜리를 얘기 드렸잖아요. 60. 메디톡스는 70이라는 숫자였고 그래서 메디톡스가 70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확 돌파를 시켜버리고 73만원대로 점프를 해버렸잖아요. 최고가 76만원까지 갔고. 그러니까 그 메디톡스가 이제 완전히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안착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2등주인 휴젤이 야, 메디톡스가 이제 70을 안착을 했구나. 우리는 60을 돌파하자. 60을 완전히 돌파시켜버렸죠. 65만원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휴젤과 메디톡스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고 대웅제약과 휴원스가 이제 뒤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디톡스가 지금 뭐 기술적으로 뭐 이제 어떤 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먼저 선두를 쳤어요. 그랬더니 휴젤이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 매출이 491억, 영업이익이 288억, 전년 대비해서 10.9%, 11.6% 증가로 예상하는 지금 증권사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국내 필러 시장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 왜냐면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메디톡스가 가격 인하하면서 치고 가서 점유율을 넓히려고 했는데 휴젤은 가격을 고수를 하면서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치고 받는 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럼 국내 경쟁은 그만하자 이렇게 완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해외로 이제 진출을 다 하려는 것 같고 국내에서는 적응증 그러니까 이제 이 보톡스가 기본적으로 독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워낙에 미용 쪽으로 특화가 돼 있지만 그것을 여러 가지 뭐 이제 질병 쪽으로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응증 추가로 바디 필러에 따른 처방 건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회복세가 전망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메디톡스가 가는 길을 휴젤이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보톡스주들은 메디톡스 70, 휴젤 60을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서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휴젤, 역시 신일섭 소장님의 넘버원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 추천주를 공개해드렸는데요. 역시나 두 종목이 겹쳐 있었죠. 카카오와 제주항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리죠.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을 해서 지금도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끝까지 상황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